합니다. 자, 물권 변동인데 74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 변동은 취득, 소멸, 변경은 별로 안 나오니까, 그죠? 이거를 변동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186조하고 187조하고 이렇게. 자, 186조는 법률 행위로 변동을 시킵니다. 그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요거예요. 자, 187조는 법률 규정. 자, 법률 규정은 항상 사실하고 같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걸로 변동을 시킬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 시에는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다음 중에서 등기해야 되는 것을 골라라. 등기 안 해도 되는 것을 골라라. 그럼 법률 행위냐 아니면 법률 규정 사실이냐 이거만 찾아내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법률 행위는 좀 추상적이다 싶으면 계약으로 또는 의사표시로 또는 거래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은 등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는 등기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가 중요합니다. 등기가 중요하다. 등기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등기하고 관련해서. 자, 187조는 등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가 핵심이라고. 이게. 자, 그러면 법률 규정 대표적인 게 상속. 그죠? 하나는 수용. 하나는 판결. 판결 중에서도 형성 판결. 네 번째는 경매. 요게 대표적인 법률 규정이다.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상소와 똑같은 게 두 개 더 있죠. 그죠? 포괄유정, 합병. 똑같습니다. 포괄유정, 합병. 자, 수용은 보통 수용 그러면 강제 수용을 의미합니다. 이 강제 수용을 재결 수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용. 자, 그러면 상속으로 아들이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국가에서 수용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다. 형성 판결로 취득할 때도 등기할 필요 없다. 경매로 낙찰자가 취득할 때도 등기할 필요 없다. 그럼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언제 취득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자, 상속은 언제? 피상속인의 사망시. 요게 맞을까요? 아니면 상속시에 취득한다. 이게 맞을까요? 같은 말이다. 같은 말. 에? 사망이 되면 상속이 되고 상속이 됐다는 말은 사망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상속은 한번 물어봅시다. 자, 아들이 상속으로 취득한단 말이야. 이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래했습니까? 계약했습니까? 의사표시했습니까? 그러니 법률 규정이단 말이야. 아시겠죠? 수용도 마찬가지고. 자, 수용으로 국가가 취득할 때는 언제일까요? 수용기일.
수용기일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덧붙여야 되는 것이 보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이 안 되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형성 판결로 취득하는 것은 그죠? 언제? 판결 확정 시 요래 해야지 선고 시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행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입니까? 형성 판결. 이행 판결은 등기일입니다. 자, 형성 판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로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 없다. 자, 경매로 취득할 때는 언제 취득합니까?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이렇게 완납했을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게 77페이지 나오네요, 그죠? 77페이지. 자, 그러면 77페이지 맨 밑에 그거는 이제 거의, 요거는 이제 기초다 말이에요, 기초. 그러면 이제 올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요거, 사실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해야, 사실로, 그러면 등기할 필요 없다. 자, 그 예가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78페이지. 78페이지 요 전체가 별 5개야. 78페이지. 올해 나오면 여기서 묻는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1번에 신축, 공유 수면 매립.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기 없이 취득. 자, 혼동도 사실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 자, 3번에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취득은 그죠? 법률 규정으로 취득했으므로 등기 없이 취득. 자, 제가 진하게 해놓은 거는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2번에 동그라미 3번 하고 4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번에 동그라미 3번은 법정지상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법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그러나 4번의 1번은 법정지상권을 양도로 해가지고 취득했죠. 양도. 법정지상권을 양도, 법률 행위로 취득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전 등기해야 취득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 4번의 부합, 첨부도 사실입니다. 등기 없이 취득. 존속기간 만료, 사실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 6번은 필요 없고, 자, 7번에 채권 소멸, 요것도 사실입니다. 채권이 소멸되면은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 8번의 포락도 사실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 9번의 부동산 멸실도 사실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 10번의 소멸시효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없이 소멸. 11번은 별로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 행위인 양도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야 취득. 그 다음에 2번 채권의 소멸입니까? 채권의 이전입니까? 이전. 채권의 이전은 법률 행위입니다. 그래서 채권 이전이 되면 법률 행위로 인한 저당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해야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괄호 안에 읽어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지역권도 무조건 이전됩니다. 이때도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 을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
그리고 갑은 요 토지에 저당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갑은 채권자 겸 저당권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권을 이전했단 말이에요. 채권 이전. 그러면 저당권도 자동적으로 이전됩니다. 요렇게. 채권이 이전되면은 저당권도 이전이다. 그러면 요 이전은 사실입니까? 법률행위입니까? 법률행위야. 법률행위에 의한 양도, 이거를 이전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반드시 해야 을이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채권이 소멸돼서 소멸. 채권 소멸은 법률행위다, 사실이다. 사실. 사실로 소멸했기 때문에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즉시 소멸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자, 그러나 희한하게 채권이 이전되면은 저당권이 이전되듯이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지역권도 이전됩니다. 그때는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당권하고 지역권하고 조심하라고, 조심. 자, 지역권 이전 등기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의 물권의 포기도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로 물권이 소멸되므로 말소 등기해야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점유 취득시효. 자, 점유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거는 법률 규정입니다. 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것은 245조 법률 규정으로 취득합니다. 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면은 등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등기해야 되는 게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자, 법률 규정이나 사실로 취득하는데도 유일하게 등기해야 취득하는 것은 뭐라고?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거기에 지문에 굉장히 잘 놉니다. 자, 6번에 보세요. 분할 협의. 협의가 핵심입니다. 협의. 자,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까? 협의입니까? 협의. 협의는 계약입니다. 법률 행위입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자, 공유물 분할 판결로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 공유물 분할 협의. 그 협의가 조정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협의로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취득. 자, 그 다음 중간으로 갑니다. 중간에 1번에 보면 원인행위의 실효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다. 너무 많이 들어서 틀릴 가능성이 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지금 1억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넘어가요. 을 앞으로. 현재는 을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 매매가 실효가 됐단 말이에요. 실효. 효력을 상실했다고. 자, 실효 사유는 4가지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자, 그러면 소유권이 이렇게 복귀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물권 변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복귀할 때 말소 등기 해야 복귀할까요? 말소 등기 없이도 복귀할까요? 말소 등기 없이. 예.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복귀한다. 이거를 당연 복귀설 이렇게 해제할 때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유인설이라고도 합니다. 유인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 3번은 별로 필요 없고, 자, 4번 보세요. 법정지상권을 그죠? 양도로 취득했습니까? 경매로 취득했습니까? 경매로. 그러면 이거는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고. 자, 그래서 2번에 동그라미 3번, 3번에 동그라미 4번, 4번에 동그라미 1번 굉장히 헷갈린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을, 그죠? 을이 지금 취득을 합니다. 취득. 그럼 을이 만약에 첫째, 지가 처음으로 취득했잖아요. 처음으로 취득하면은 등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돼. 처음으로. 처음으로 취득하는 것은 법률 규정으로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미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해놨어. 그거를, 그죠? 양도를 받아가지고 취득합니다. 그죠? 양도 받아가지고, 즉, 승계 취득한다고. 이때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갑이 취득해놓은 법정지상권을 을이 경매로 취득합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법률 규정으로 취득했죠? 그래서 등기할 필요가 없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헷갈리지 마시라. 옆에 크게 써놔라. 나는 헷갈리는 체질이 아니야. 이래 써놔라. 잘 쏙힌다고. 그래서 제가 진하게 미리 딱 해놨잖아요. 하도 잘 쏙혀서. 자, 그래 해놓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74페이지 넘어옵니다. 다시. 자, 등기와 관련된 판례 해가지고 양괄호 1번 있죠. 양괄호 1번 옆에다가 대법원의 명언이다 이래 써놔라. 이 한마디에 의해서 등기 문제가 전부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된다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양괄호 1번 무슨 말인지. 뭐라 샀노? 응?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등기는 물권을 취득할 때 필요하지, 이미 취득된 물권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밑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근데 이 토지에 A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3월 1일 날 잡았습니다. 좀 있다가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4월 1일 날 잡았습니다. 이렇게 선순위 후순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A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를 했단 말이야. 뭐 했다고? 불법으로 말소를 5월 1일 날 했다고. 말소. 그럼 첫째 질문. A의 저당권은 소멸할까요? 소멸할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양괄호 1번 다시 읽어라. 등기의 기능은 뭐라고?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다. 즉 물권을 취득할 때 등기가 필요하지, 이미 취득된 물권은 등기 없이도 존속한다고. 그러면 A가 요 갑으로부터 취득을 했잖아. 그때는 등기했잖아. 그 취득할 때는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이 있죠? 이미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계속 존속되기 위해서도 저당권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없어도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자, A는 저당권을 최초로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해서 취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당권 등기가 말소됐습니다. 등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계속 존속합니까? 저당권이 소멸해버립니까? 존속하지. 그래서 취득할 때만 등기를 했다면 나중에 저당권이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존속할 필요 없다. 등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없어지더라도 물권은 그대로 있다고.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존속합니까? 존속한다고. 이렇게 존속합니다. 이론적으로 존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말소가 되어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한다. 자, 존속하기 때문에 이 A는 말소, 회복,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A가 최초로 등기를 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갑이 불법으로 말소해도 저당권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저당권에 근거해서 갑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갑이 을한테 팔아먹어버렸어.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팔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언제 팔아먹느냐? 6월 1일 날 팔아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 불법 말소 당시에는 소유자가 누구였다? 갑이었다. 그런데 회복 청구할 당시에는 누구로 됐다? 그랬다. 그래서 회복 청구는 7월 1일 날 했다 치자 이 말입니다. 그럼 말소 당시에는 소유자가 을이었는데 회복 청구 당시에는 을로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할까요? 이 등기법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갑한테 할까? 을한테 할까? 예습을 안 했나? 밑에 한번 읽어보고. 1번에 2번 있네. 누구한테 한다고? 갑에게. 갑에게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불법 말소된 후에 땅 주인이 바뀌어 버렸다. 그래서 말소할 때는 갑이 주인이었는데 회복 청구할 때는 을로 바뀌었다. 이때 누구에게 말소 회복을 청구하느냐? 말소 당시의 소유자 갑에게 청구한다. 굉장히 중요한 등기 이론입니다. 갑에게 한다고.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만약에 이게 매매가 아니고요. 매매가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매매가 아니고 이게 경매, 낙찰로서 주인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래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땅 주인이 바뀌어도 이 말소된 저당권자 A는 여전히 말소 당시에 소유자 갑에게 저당권 등기를 말소 회복해라. 이렇게 해서 저당권 등기를 찾아올 수 있어요. 응? 갑에게 청구해서. 근데 낙찰이 됐을 때도 가능할까요? 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 A가 등기가 말소되어도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말소되어도 저당권이 죽는다, 산다. 그리고 살아있는 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저당권에 의해서 말소 회복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낙찰이 되면은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렇게. 맞죠? 그럼 저당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말소 회복 청구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러면 이제 A는 좀 불쌍하네. 이제 낙찰이 되버리 이거 완전히 갑으로부터 불법 말소가 돼가지고 낙찰이 돼버리니까 말소 회복 청구도 안 돼요. 에? 저당권을 찾아올 수가 없어. 그럼 A는 어떻게 구제할까? 자, B가 경매를 아까 신청해가지고 낙찰이 됐거든요. 누가 신청했다고? B가. B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됐단 말이야. 그럼 낙찰이 되면은 B가 배당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지금 저당권은 원래 A가 1순위였죠? 여기 2순위였죠? 그럼 이게 낙찰됐을 때 원래는 누가 먼저 먹어야 됩니까? A가 먼저 먹지. 그런데 말소가 되는 바람에 우리 법원에서는 말소된 사람에게는 배당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B한테 배당을 다 해줘 버려요.
그러면 A가 선순위로 배당받을 것까지 B가 다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B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부당이득. 그래서 A는 B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서 돈으로 받아서 구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라. 의리부리하게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첫째 질문이 뭐냐? 말소가 되어도 저당권은 소멸이다, 존속이다? 존속. 존속이기 때문에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누구에게? 말소 당시의 소유자 갑에게 회복을 청구해서 1순위 저당권을 회복합니다. 그런데 B가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이 되어버렸어요. 매매가 아니고. 그러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소멸. 그럼 말소 회복 청구는 못해요. 저당권은 살리지를 못해. 대신에 A가 1순위로 받아야 될 것을 B가 다 받아갔다. 그럼 A는 B에게 내 몫을 내라 하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받아간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이중 보존 등기가 있네요. 이중 보존 등기. 그 그림이 멋지죠? 멋집니다. 멋져. 자, 원래 보존 등기는 하나가 있어야 맞거든요. 근데 이중으로 있을 때는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죽입니다. 이렇게.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가 10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10번지 토지가 있다. 그런데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습니다. 3월 1일 날.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다. 그 다음 좀 이따가 을 앞으로 또 보존 등기가 됐어요. 4월 1일 날. 자, 우리가 명인이 같을 때는 절차설에 따라서 선등기만 살리고 후등기는 제거합니다. 근데 여기는 명인이 다르죠. 이때는 절충설에 따릅니다. 절충설은 뭐냐? 자, 선등기를 살리되 원인 무효가 아니어야 합니다.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원인 무효가 아니어야 한다. 명인이 같을 때는 절차설에 따라서 무조건 갑의 등기를 살리고, 명인이 다를 때는 절충설에 따라서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야 선등기를 살립니다. 그 말은 선등기라도 원인 무효가 되면 후등기를 살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간에 아무 소리 없으면 선등기를 살립니다. 선등기를 살린다. 자, 그러면 그걸 딱 보고 한번 봅시다. 자, 그림 보세요. 그림. 자, A가 건물을 신축했네요. 그럼 A는 최초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다가 A가 갑한테 팔아먹네. 갑 앞으로 뭐 했습니까? 보존등기 했죠. 갑 앞으로 보존등기 했다. 원래는 A 앞으로 보존등기 했다가 갑 앞으로 이전등기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모두 생략등기로서 매수인 갑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갑 보존등기 했어. 자, 갑이 보존등기 해가지고 을한테 팔았어. 자, 팔면은 을 앞으로 무슨 등기 해야 됩니까? 원래 이전등기 해야죠. 그런데 이전등기 해야 되는데 매수인 을이 보존등기를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건물에 대해서 갑이 한 번 보존등기, 을이 한 번 보존등기 됐잖아요. 이중 보존등기 맞죠? 그럼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제거합니다. 그럼 이 등기가 원인 무효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어느 등기를 살린다고? 갑의 등기를 살립니다. 갑의 등기를 살리기 때문에 옆에 써놔라. 갑 옆에다가 소유자, 을 옆에다가 소유자가 아님. 그럼 갑이 소유자고 을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샀죠?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죠? 갑으로부터 B가 상속을 했단 말이야. 그럼 소유자로부터 B가 상속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소유자가 누구다? B. 그래, B 옆에다가 소유자로 확정. 병 옆에다가 소유자가 아님이 확정. 따라서 B하고 병하고 붙었다. 누가 이긴다?
B가 이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게 판례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중보존등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등기, 갑의 등기가 유효. 따라서 갑이 소유자, 소유자로부터 상속받은 B가 소유자. 그럼 소유자 아닌 을로부터 산 병은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B가 병한테 소송에서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른 거는 다 했고 맨 밑에 디귿 보세요. 등기부 취득시효 있잖아요.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등기, 10년 점유입니다. 그때 등기는 무효의 등기라도 됩니다. 그런데 무효의 등기라도 되는데 유일하게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중보존 등기에서 무효인 등기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게 디귿이라고, 디귿. 자, 뒤로는 게 보세요. 자, 무효 등기의 유형이 있네요. 유형. 무효인 등기를 한번 써먹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써먹는다. 무효 등기의 유형. 요 등기법 시간에도 뭐 공시법 선생이 목 놓아 울고 있던데, 무효 등기의 유형. 무효인 등기를 한 번 더 써먹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효인 등기를 한 번 더 써먹자. 자, 우선은, 그죠? 사항란의 등기가 무효야. 요거는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제부가 무효가 됐을 때는 요거는 써먹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써먹을 수 있다. 자, 표제부가 무효가 되면 왜 써먹을 수 없을까요? 자, 표제부는 사실이 등기되죠. 상란은 권리가 등기되고, 그러면 사실이 없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표제부가 무효란 말은 건물이 전소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건물 자체가 없어지면 표제부가 무효로 돼. 그럼 표제부가 무효로 되면은 이거는 폐쇄 등기부로 들어갑니다. 뭐로 들어간다고? 폐쇄 등기부. 그래 놓고 전소가 된 다음에 신축을 했어. 이 신축된 건물에 원래 건물의 등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등기부는 이미 폐쇄로 들어갔기 때문에 종전에 표제부 무효인 등기를 신축 건물에 유용할 수는 없다. 새로 등기부를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새로 등기부. 그 정도면 이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하나가 단독으로 문제 나올 수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무효인 등기를 한 번 더 써먹는데 권리를 정하는 상란의 무효 등기는 요게 없으면 유용이 되고 표제부가 무효가 되면 절대 유용이 안 된다. 간단하게 기억하시라고. 복잡하면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면. 됐습니까? 됐습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자, 다음 주에 제가 어디 합니까? 요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랍니까? 중간 생략 등기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면 등기 청구는 있죠? 등기 청구는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진도는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30페이지 정도 기준으로. 그리고 요약서 강의할 때는 제발 부탁인데, 정독을 꼭 한번 하고 오시라고. 빼놓지 마시고. 그래 여러분 거를 빨리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돼요. 좀 힘드셔도 잘 참으시고 요약서는 꼭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좀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오늘 들은 것 중에서 조금 놓쳤다 싶으면 동영상으로 좀 확인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결금시키
항상 쳐다보면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안 좋네. 너무 이러니까 안 좋다. 시끄러워 죽겠다, 시끄러워. 아.